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7조 7,009억 원, 영업이익 1조 1,961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모바일 사업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분기는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 비수기로 꼽히지만 삼성전자가 AI폰 전략을 통해 매출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물보안법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이후 미국 기업들이 중국 위탁 개발 생산 기업과 협력에 대한 신뢰도가 반토막이 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국내 의약품 CDMO 고위 관계자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지연되는 부분을 법안 강화로 보는 게 맞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일단 영국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영국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를 해봤더니 노동당이 압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이 노동당이 2019년만 하더라도 한 200석에 남짓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4년 무려 431석이나 차지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중도 우파 보수당 쪽에 있어서는 2019년에 300석을 훌쩍 넘었는데 2024년에는 100석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정말 압승에 되게 된다면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가능성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노동당이 만약에 권력을 쥐게 된다면 유럽연합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파운드화는 강세를 보였고 보이시는 것처럼 영국 증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총선 이슈가 있었는데요. 조기 총선 2차 투표 딱 3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결과를 한번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좌파 연합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70석에서 한 200석가량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중도 범여권 연합 같은 경우에는 3위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이 RN입니다. 바로 극우 연합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240석에서 한 27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 알고 봤더니 210석에서 240석,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반을 차지하지 않냐 아니면 차지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RN 입장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과반이 만약에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유로화는 광세를 보였고요. 당연히 프랑스와 독일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강보합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강하게 치솟고 있는데요. 일단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 정말 높게 치솟으면서 2,87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여줬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 강하게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있었죠.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유한양행이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젠과 신약 관련 프로젝트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일단 첫 번째 과제
화제가 나온 것은 면역 강함 이중항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면서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정말 대단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의 선물 시장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넘게 강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코스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 정말 850선 바로 코앞까지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HLB 파나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자회사가 개발을 한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 받았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HLB 그룹주 8개 모두 다 두 자릿수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YM텍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 SDI 때문이었습니다. 이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과 ESS용 배터리 공급 협상 체결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음봉 전환한 후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면서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와 대비해서는 조금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은 HLB 제약을 가장 많이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실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8조가량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훌쩍 넘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 2분기 6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훌쩍 넘어선 10조를 크게 웃돌면서 무려 1,452.24%. 너무나도 대단해서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매출액도 60조 원에 불과했었는데 이것을 크게 상회하는 23% 이상, 그러니까 74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너무나도 반도체 좋다 얘기를 들었는데 1분기에도 좋았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31%나 상승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1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성적표 받아갈 수가 있었을까 살펴봤더니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잠정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실적 발표가 되진 않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큰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오버가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꿈 같은 이런 소설을 한 장 정도 펼쳤다 닫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전해졌던 뉴스는 HBM 신설 조직 개편 이슈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HBM3 엔비디아 퀄 테스트 정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징크스였는데 확실한 이 실적을 보여주니까 오늘도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LG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 또 잠정 실적 발표 내놨죠. 2분기 잠정 실적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전과 B2B 모두 다 고른 성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전 쪽에 있어서는 사실 B2C가 대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즈니스 투 컨슈머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분기 보이시는 것처럼 무려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1조 1,900억 원, 그리고 2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서고 있는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너무나도 좋네요. 8.5%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라선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 살펴봐야겠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LG전자가 반도체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AI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는데요. 정말 AI가 이제는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이 다가섰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적표였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름 폭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되게 잘 팔렸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AI가 탑재된 에어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0% 이상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수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당연히 냉난방 공조 출하량도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게 되려면 사실상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식혀줄 수 있는 냉난방 공조였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면서 이 B2B의 정말 큰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AI 데이터 센터 냉난방 공조도 있지만 전장도 있습니다. 이 전장 부문도 좋았습니다. 이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됐고요. 뿐만이 아니라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이쪽에서 전환이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을 또 잘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LG전자 스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그룹 쪽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고개를 계속해서 들고 있죠.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간 6%가량 치솟았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너무나도 상승 달력 좋습니다. 3%대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양대장 오늘 불을 뿜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의 경우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달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86,000원 선 위에서 LG전자의 주가는 11만 원 선 위에서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양상도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을 살펴본다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큰 규모로 담아내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16,000계약 넘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매수 기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일부 시간 통해서 이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제약 바이오주 정말 시장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종목군 HLB 그룹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FDA 승인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상승 기조 펼치고 있습니다. HLB의 경우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HLB 파나진의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이슈까지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룹주 전반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주가 보시는 것처럼 네. 너무나 지금 강하게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하한가를 들어갔다, 점 하한가 들어갔다가 다음 날도 뭐 이제 하한가 2번 연속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이 보여줬던 게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통과한다라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류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하한가로 직행을 했었죠. 네. 이후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상승을 하는 흐름 속에서 그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이제 결국 그 기존에 어떤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임상 데이터는 딱히 문제가 없었으나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트집을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네.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어떤 다시 재심을 청구해라. 이제 미국 FDA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를 상승으로 지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뭐 항서제약 중국의 어떤 이 생산을 담당하게 될 그 기업의 어떤 제조 시설이나 설비 관련된 서류들 이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미 FDA에 이제 보내줬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들이 나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조만간 뭐 그런 뉴스들 나오겠죠. 이제 다시 서류 넣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네. 이게 설비 시설에 대한 재심사가 미국 FDA에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서류 심사로 끝나게 되면 한 2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가 뭐 2달 안에 나오냐, 6개월 안에 나오냐 이 문제인데 기존에 어떤 뭐 좀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을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7월 1일부터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폭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신고가 가는 종목들 뭐 펩트론부터 지금 삼천당 제약도 비만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네. 이제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국내에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리를 해보니까 꽤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네.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업들의 대다수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섹터의 어떤 좋은 흐름이 훈풍이 부는 상황에서 이런 호재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 하한가 들어갔을 때 갭하락 했잖아요. 네. 그런 갭이 열린 구간은 강한 저항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HLB 제약 같은 경우는 그 갭을 메운 상황이고요. HLB도 지금 뭐 94,500원 정도가 그 갭 구간인데 시작했던 구간인데 거의 뭐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이제 이 저항단에서의 물려 계셨던 분들 위에 분명히 있을 거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매물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내는가?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그 물량들을 받아낼지 아니면 뭐 조정을 한번 거쳤다가 다시 요 모멘텀이 이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11만 원이라는 HLB 기준으로 11만 원이라는 가격단이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대입니다.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가 요 구간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다만 네. 이후에는 조정이 한 차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네.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눌림 구간을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최근 들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눌린 구간이 있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HLB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이사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견 어떠십니까? 우선은 고에 대한 부분이죠. 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FDA에서 보안 사항을 놓고는 항서제약 쪽에서 먼저 제출을 했다 보니 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다시금 기간 돌입,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짧게는 2개월에서 7개월 이 기간에 돌입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좀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어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는 다른 제약 바이오 쪽으로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먼저 HLB 이슈 정리를 해보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비만 치료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역시도 이번 달 들어서 다시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삼천당 제약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오늘 장에서 6%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MSCI 편입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네. 종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 추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수급으로 놓고 보면 MSCI 편입 가능성의 리스트에 들어갔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고도 뭐 시가총액 5조에서 6조 정도까지도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먼저 미국 시장에서 주가들이 작년부터 강해왔고 이 타이밍이 겹치면서 들어오게 된 게 두 가지죠. 펩트론 같은 경우가 물질과 관련된 이전 계약의 그 가능성, 진행되기 직전에 계약 부분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미국 제약사 이제 세마글로이드 관련해서 가계약을 맺은 부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턱대고 종목들 같은 경우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죠. 네.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펩트론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그게 오르는 거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그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봐야죠. 네. 예, 이제 주가가 한 7, 8분응선 이제 넘어오는 단계에서는 변동성 커질 수 있단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종목들 안에서 어떤 업종 안에서 이 종목에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사야 되는 타이밍을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펩트론에서 봤고 삼천당 제약도 지금은 시세가 꽤 낮잖아요. 꽤 낮다 보니까 여기에는 변동성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오는 그런 습관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종목들 한번 미리 바라보는 습관도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종목도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유한양행인데요. 네. 프로젠과 연구 개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 사실 뭐 면역 항암 쪽도 있지만 오늘은 비만 치료 쪽이 더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참 여러분도 이제 그 삼천당 제약이나 네. 아니면 알테오젠이나 네. 최근에 이제 그 핫했던 종목 HLB도 마찬가지고요. HLB가 한참 상승하면서 좀 함께 달려줬던 좀 굵직한 바이오 제약 쪽의 종목들이라고 하면 알테오젠, 그다음에 뭐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유한양행이 이제 약간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유한양행은 왜 신고가 안 나오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던 네. 그런 종목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신고가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유한양행도 결국은 스토리가 비만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시세 탄력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수급이 쏠림이 현상이 나오고 관련 종목들이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이 우리도 비만 관련된 어떤 이슈가 붙었을 때 그쪽으로의 수급이 앞에서 좋았던 경험이 여기서도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수급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젠이라는 기업과의 MOU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 업무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 프로젠이라는 회사가 차세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사에 딱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만약 이제 바이오 회사인 프로젠과의 MOU를 했다라고 했으면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가지 못했겠지만 거기에 키워드가 결국 비만 치료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펩트론, 뭐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도 갔었죠. 네. D&D 파마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시세를 한 번씩 큼직큼직하게 네. 다 뽑아내는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그 바이오 섹터의 쏠림 현상 사실 7월부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숫자가 안 찍히는 기업들이 이거 과연 괜찮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이슈가 이 실적 시즌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제약바이오 섹터에 굉장히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수출 잘 된다고 해서 화장품 섹터 잘 갔고요. 네. 전력 설비 잘 갔고요. 뭐 반도체 잘 갔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의 그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신고가 흐름을 가고 우상향 흐름을 가고 있는 종목들 뭐 지금 급등하는데 추격해라가 아니라 이런 구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쉴 때 뭐 2차 전지가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의 순환이 조금씩 돌면서 우상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을 좀 스터디해 두시고요.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다시 돌리는 시점이 올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나올 때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유한양행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이 잘 가고 있는데 HLB 이야기도 했고요. 명역 항암제 쪽이었고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야기 그 뒤에는 이제 생물 보안법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생물 보안법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이후에 중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혜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로비를 중국에서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CDMO, CMO사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었죠. 그때 불확실성은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커졌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상황인 것도 있고 거기 더해져서 정황상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 통과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여기에 대한 통과 기대감 외에 해외 RNA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들이 강해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하나의 캐파들을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 제약사 협업 가능성이 바이넥스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ST판 같은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가 시세 날 때 시세가 더 붙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짧은 모멘텀이 아니라 연속되는 게 있다 보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오늘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종목 지금 얘기한다고 좋다 해서 이거를 추격해서 지금 붙을 게 아니라 가격대 보통 각자의 기준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든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특정 가격대에 매수를 하든 그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잡아서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죠. 주가가 밀릴 때 우리는 결정을 할 게 이 종목을 내 계좌에 갖고 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지켜볼 것인가 내 계좌에 있다면 매도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건데 내 계좌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회성의 그런 모멘텀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거를 좀 기억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생물보안법 이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회성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생물보안법 이슈하면 또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오늘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임 같지 않습니다. 좀 앞서서 언급해 주신 바이넥스와 지금 ST판과의 차별점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어떤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장이 꽉 찼어요. 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꽉 찼다고 하면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실적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 추정치가 이미 꽉 찬 공장에 대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꽉 차지 않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빈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포함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비어있는 공장들이 이제는 꽉 찰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죠. 그 부분이 주가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꽉 찬 공장이고 좀 비어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중소형주 쪽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이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를 투영하고 있는가도 고민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뭐 소화할 수 있는 룸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지금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에서 1%대 강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치료 옵션이 조금 확대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풀이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종목이 개별 이슈로 뭐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짝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호재거리나 좋은 이슈들이나 좋은 뉴스들이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런 모멘텀을 맞이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국내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대형주 단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제약 바이오 회사 하면 셀트리온이잖아요. 네. 이 셀트리온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뭐 2월부터 해서 지금 7월까지 약 5개월간의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뜯어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한 3종 정도를 신규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 네. 매출이 커질 수 있고 이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섹터가 가지 않았다. 이쪽 섹터로의 돈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내용들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도 뭐 주가 흐름 양호하고요. 최소 박스권 상단은 다시 한번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라고 줄여서 EC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램시마 SC, 여기 이제 SC라는 게 이제 그 주사제로 피하 주사로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기존에 있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 IB로 주사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효용성이 이제 높은 거죠. 쉽게 사람들이 빠르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울 거고, 뭐 굳이 선택을 한다라면 뭐 4시간 동안 누워서 닌겔 맞아야 되는 거를 주사 한 방 맞고 가면 되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플릭시맘이라는 이 치료제를 셀트리온이 이제 피하 주사제 SC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요번에 이제 유럽에서 허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향후 뭐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의 기존에 이제 있는 포트폴리오들 더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뉴스들,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박스권 돌파까지는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SC 제형과 관련해서는 사실 먼저 주가가 움직인 쪽이 알테오젠 쪽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도 오늘 7%대 강세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사실 셀트리온이 그 SC 이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알테오젠 정도만큼의 퍼포먼스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까요? 그건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 결국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SC 제형이라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든지 간에 기존에 우리가 IB로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 알테오젠이 가진 플랫폼에 적용을 해서 SC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좀 불편하게 맞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바꾼 부분이긴 하지만 플랫폼화 시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이제 SC 제형 이거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주가도 굉장히 잘 갔던 거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다른 기업들에서 나올 때 좀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긍정적인 효과는 주가에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SC 제형과 관련해서 셀트리온도 주가 한번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번 달 하순쯤입니다. 상법 개정안 이야기도 저희가 짚어봐야 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 법 어디까지 좀 진행 중인가요? 주주에 대한 차별화가 존재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추진이 된다라는 게 하나의 큰 골자겠고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었을 때 주식 시장의 주식 자체에게는 긍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고요. 이게 통과되는
그 수순과 함께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그 지배구조의 시기에 도래한 기업들의 주가들이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한 발 빠르죠. 기대감으로 이미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밸류업과 관련된 금융주 네. 같은 경우도 강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거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그 고민을 네.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상법 개정안의 통과 기대감으로 우선 주가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 허황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게 주가 연결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입해서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자 상법 개정에 통과됐어요. 네. 상속세 개편 부분까지 딱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기대감으로 상승해서 그게 실제화가 됐을 때 주가가 빠진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 그게 여기에서 끝이면 주가는 빠지는 건데 지배구조 개편의 진행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진행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진행되는 그 수순에 따라서 종목들이 또 차별화돼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야 네. 그런 통과 부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 달에 진행이 되니 우리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지주사, 기타 지주사 같은 거 가장 가깝게 가능한 거는 현대차그룹과 네. 삼성그룹이다 보니까 이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주가가 한 발 빨라요. 네. 주가가 한 발 빨라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음에 좀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주사 쪽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자 오늘 섹터 역시도 이쪽에서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보험 쪽입니다. 밸류 프로그램도 다시 좀 고개를 들게 되면서 관련주들 뭐 금융주 쪽이 전반적으로 화색을 좀 띠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선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가 움직여요, 종목이. 네. 삼성생명이라든지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만큼 주가가 올랐었죠. 봄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당연히 1등주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1등주를 하는 게 맞고 그와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강하게 추진하는 기업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주가 차별화가 아니잖아요. 이 기업도 하는데 네. 우리 기업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수평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져 있는데 거기 지금 주주 친화 정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진입해도 되는 겁니다. 1등주의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보험이에요. 네. 예, 보험 쪽의 섹터인데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할 수 있는 기업들. 보통 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재보험을 가입을 하죠. 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고 그 충당금 외에 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입을 통해서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현금에 대해서 좀 잉여 자본이 있는 쪽이 삼성생명입니다. 네, 삼성생명이다 보니까 밸류업과 관련해서 주주환원 정책의 확대 가능성으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밸류업과 관련된 논의에 재점화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단가는 최적의 단가는 8만 원대 후반 정도기는 한데 네. 현재가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목표가는 10만 원을 1차로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원픽 종목 삼성생명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섹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T 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업황도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도 지속적인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성장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네. 실적 기반으로 지금 반기 정도 올라왔던 시장을
좀 잡아먹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 중요합니다. 아직 실적 장세기도 하고 한데 이런 실적들이 나오는 시점 전까지는 이러한 어떤 꿈과 희망을 먹는 종목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진 기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일주일간 거의 7월 1일부터 이번 주 내도록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이었고 오늘도 거의 폭발적으로 이쪽만 올라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약간 과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연속적인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분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 구간을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2차 전지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최악인 상황인데 네. 이제 좋아질 거야라는 꿈과 희망이 역시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쪽 섹터 우리가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AI 하면 잘 올라갔잖아요. 네. 종목들마다 AI 키워드가 달리면 잘 갔는데 이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AI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OLED도 최근에 좋은데 OLED 관련 주기도 합니다. 네. 소재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회사 이름은 솔루스 첨단 네. 소재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한가를 굉장히 잘 간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이때 나온 뉴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그 동박 네. 납품을 하는 게 승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거의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안착을 못했지만 이후에 이제 눌림이 지금 좀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바이오 쪽 좋잖아요. 네. 바이오 소재 쪽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성과가 지금 눈에 띄는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소재 쪽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I 가속기용 동방 납품 이게 일단은 가장 큰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쪽에 이제 전기차 쪽 들어가는 전지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 동박이 이제 배터리 쪽에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배터리 쪽도 한번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요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한 5천억 정도 터진 이후에 눌림이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그냥 끝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의 우상향을 만들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고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접근해보고 만약에 손절가 이탈된다라면 짧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드리면요. 네. 오늘 종가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은 가급적이면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어떤 그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2만 원짜리는 지켜내는 흐름이 한 3일 연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손절가를 19,900원 정도 이렇게 잡고요. 목표가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23,500원 정도를 잡고 간다라면 현재 위치에서 손절가는 한 2, 3%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업사이드가 한 14에서 15%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 어떤 그 손익비가 맞는 그런 공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디어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과했다, 월요일 날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네. 또 간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급등을 내준다면 네.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마감까지 이 기조 이어갈 수 있는지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양시장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개수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개수보다 많은 상황,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수급과 신호강도 모두 다 85점 기록했고요. 차트는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4점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증권가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황이 상당히 양호를 한 데다가 거래대금은 전분기 대비해서 2.3% 감소하는 데 그쳤고요. 국내외 주식에 있어서도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유동성 이탈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신호강도와 실적은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모멘텀과 수급은 85점, 차트는 80점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86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들의 제품에 있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전분기의 엽기적 효과에 따라서 드릴러 쪽에서의 이 매출이 소폭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마커 장비 매출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 넘는 불기둥을 뿜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5% 넘게 강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만 상승분 모두 토해냈고요. 지금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차트가 95점이고 그 외에 모두 다 90점을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9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AI의 핵심 부품이 될 실리콘 캐퍼시티로 이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는데요. 이 실리콘 캐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발열 감소 그리고 전력 소비량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핵심 수동 부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전약 후강의 모습을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5%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HLB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7월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생물보안법 모멘텀으로 볼만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이닉스와 ST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